배우자를 향한 태도는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거울처럼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건만 어느 순간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한 지붕 아래 남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지요. 누가 특별히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작은 균열들이 누적되어 틈이 생기고 말없는 거리감이 그 틈을 점점 벌려놓은 겁니다. 또 어떤 부부는 성격이나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반복되기도 합니다. 부부란 때로는 세상 누구보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자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해주는 가장 넓은 품일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사소한 오해나 말 한마디에도 가장 깊이 상처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함께 숨쉬며 같은 공간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마음은 닿지 않는 채 침묵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지요. 그만큼 부부 사이를 잘 다져가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또 그 관계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는 건 더욱더 큰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존중도 배려도 사라져버린 순간 그 관계는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와 애정은 다시 쌓기 힘든 만큼 관계가 끝없이 추락하기 전에 회복의 방법을 알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세월을 따라가는 남편들의 걱정은 그 자체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50대 남편은 부엌에서 국물 끓는 냄새만 나도 이번엔 며칠이나 나가 있으려나 하며 걱정하고 60대가 되면 주소도 안 알려주고 이사라도 가버리면 어쩌지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70대에는 아내가 황혼이혼하자고 말할까봐 노심초사하고 80대쯤 되면 목공소에 간다는 말에 혹시 내 관 고르러 간 건 아닐까 하는 농담이 씁쓸한 진담처럼 들려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곁을 찾아오는 건 다정함이 아니라 고독이고 함께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애정보다는 익숙함과 정, 그리고 연민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해서보다는 차마 떠날 수 없어서 함께 사는 40대,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난 서로가 가여워서 사는 50대,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 필요해서 사는 60대, 그리고 같이 버텨준 시간이 고마워서 서로를 지켜보는 70대. 지금 여러분은 과연 그 어느 길목에 서 계신가요? 이 우스갯말들이 마냥 웃기지만은 않다면 아마도 이미 마음 한켠이 그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듯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사랑이 아닌 정으로 산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정이라는 감정이 과연 사랑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식고 남은 잔향일까요?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그 감정은 진심 어린 애정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세월 속에 남겨진 연민이었는지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더 아끼고 세월을 벗삼아 사랑을 깊게 쌓아가는 부부를 보면 마음 한켠이 저릿하게 부러워집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분명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헌신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저 사람의 성격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누군가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럴 바엔 그냥 갈라서는 게 낫지. 하지만 사람이 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듯 이혼이라는 선택도 결코 가벼운 결단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며 병들고 외로워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곁을 지켜줄 단 한 사람이 배우자뿐이라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마음 다해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함께 은퇴를 맞이한 부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나날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합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털어놓습니다. 남편이 너무 귀찮아요. 연구에 따르면 60대에서 70대에 접어든 은퇴자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에 가까운 아내들은 그 4시간 10분조차도 줄이고 싶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이인데도 어쩌다 남편은 아내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남성은 3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둘째, 그럴 줄 알았어요. 셋째, 그래도 우리 집 얘기는 아니겠지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분명한 건 지금은 아내들이 조용한 반란을 시작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남편들은 점점 더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결국 이 모든 현상의 근본에는 부부간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남편들은 더 이상 바깥일로 자신을 증명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고 서서히 자존감도 무기력도 함께 무너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함께했던 아내에게 자연스레 기대고 싶어지는데 정작 아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지쳤어요. 많은 남편들이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나도 밖에서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애들은 엄마만 고생한 줄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참았는지는 애들도 나이 들어봐야 알겠지. 그런 이들에게 저는 조용히 권유합니다. 둘이서 여행을 떠나보세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운동을 해보세요. 서로의 취미를 함께 즐기며 대화를 시작하세요. 하루 세끼 밥만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함께 요리를 해서 식탁에 앉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의 일상은 다시 숨을 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알겠어요라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피곤해서요. 귀찮아서요.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숨어버립니다. 살아오며 한 번도 진정한 여가를 가져본 적이 없기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고 두려워진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거 난 못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익숙한 무관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게 일밖에 모르던 남편이 은퇴를 맞이하고 나면 갑자기 세상은 낯설고 어색한 무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줄어든 하루. 결국 그가 손에 쥘 수 있는 사람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말을 걸어주지 않는 텔레비전. 두 번째는 같은 집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어진 아내. 그리고 3번째는 아내가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 남편의 무력감은 날로 커져가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남편이 마치 퇴근하지 않는 직장 상사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난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어. 이젠 좀 쉬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그 쉬는 모습이 꼭 나와 함께여야 하나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혼자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쌀을 전달해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반찬을 뚝딱뚝딱 해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밥솥 앞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통계와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거리에서 마주한 장면이 가슴을 울립니다. 백발이 성성한 두 노인이 손을 꼭 맞잡은 채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그 장면은 말을 잃게 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아름답고 동시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는 없을까?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연습을 한다면 그 길은 그렇게도 멀고 험한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고 함께 있는 순간순간을 기꺼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함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응어리는 그냥 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면 결국 터지는 것입니다. 대화 없이 미뤄둔 감정들은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골짜기를 만들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틈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품어야 합니다. 때로는 먼저 미소를 건네고 때로는 웃음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태도는 단 한 번의 선물보다 오래 남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수십 명의 친구보다 삶의 가장 깊은 순간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존재가 바로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사람은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전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단 3분만 지켜보면 그 부부가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이혼이라는 길을 걷게 될지를 무려 95% 이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분이 말해주는 건 결국 말보다 더 정직한 관계의 공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러시아 문학의 양대 거장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는 놀랍도록 많은 공통점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간 두 사람은 모두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성과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톨스토이는 무려 16살 어린 소피아를,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이나 어린 안나를 배우자로 맞이했지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사랑한 아내에게 뜨거운 애정을 쏟았고 그 아내들 또한 남편의 예술적 삶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하며 내조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겉보기에는 닮은 듯한 두 부부의 이야기는 막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품 속에 투영된 결혼관부터가 이미 판이했지요.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의 시선 속에서 행복은 틀에 박힌 듯 일정하지만 불행은 고유하고 복잡합니다. 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사랑을 일순간의 감정이 아닌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결혼은 연마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적었죠. 이처럼 상반된 결혼관을 지닌 두 사람, 그들의 실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톨스토이의 부부 생활은 비극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소피아와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그는 말년에 집을 떠나 외롭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는 달랐습니다. 그와 안나의 결혼은 생전에 행복했을 뿐 아니라 그의 죽음 이후에도 사랑의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결혼관이 더 현대적이며 더 바람직한 모델일까요? 이에 대한 과학적 판정을 내린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그는 약 반세기에 걸쳐 3,600쌍이 넘는 부부를 실제로 관찰하고 그 관계를 연구해온 심리학계의 권위자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부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만 3분만 지켜보면 그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결국 이혼할지를 95%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는 이 실험과 오랜 연구를 토대로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관에 과학적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취향, 감정, 성향, 두려움, 기대까지 세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서적 유대감을 가트맨 박사는 우호 프렌십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우호감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아내 안나가 남긴 회고록을 보면 그 시작은 단순한 업무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작품을 받아 적는 속기사였죠. 그러나 그녀의 기록 속에는 남편의 눈동자, 색깔, 눈의 크기, 머리카락의 색조뿐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이것을 사랑의 지지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이 싫으며 어떤 꿈을 품고 있고 무엇이 두려운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부부일수록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갈등으로 끝나는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거나 설령 안다고 해도 매우 왜곡된 정보로 상대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멀어짐이고 결국은 이별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기 위해선 이해가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결혼이 아름답게 남은 것은 바로 그 들여다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호감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우호감을 쌓아 올리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대화의 방식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대화를 나눕니다. 말끝마다 이해와 존중이 스며 있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조율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잘 맞춰진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고 부드럽습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의 대화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마치 적과 마주한 듯 상처 주기 위한 말을 쏟아내거나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아예 다른 주제로 전환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웃거나 냉소로 대응하면서 상대의 마음에 찬바람을 들이붓죠. 이렇게 멀어지는 대화는 우호감이라는 씨앗이 뿌리내릴 수 없는 척박한 토양이 됩니다. 우호감의 본질은 결국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화 방식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관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가 되는 셈이죠.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는 갈등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 감정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맞이하고 풀어가느냐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갈등의 순간에도 말의 온도를 낮추고 태도의 날을 벼리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마치 상처 입지 않게 포장을 벗기듯 신중하게 말합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는 감정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듯 거칠고 공격적으로 말하죠. 서로가 전쟁터의 장수가 되어 누가 더 아프게 찌를 수 있는지를 경쟁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결혼을 파국으로 이끄는 4가지 치명적인 대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대체 왜 항상 그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상대를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언어는 상처만 남깁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탓해? 너도 잘한 거 없잖아. 자신을 방어하려는 말은 결국 상대를 더 깊은 곳까지 몰아넣게 되죠. 셋째는 경멸입니다. 내 수준 좀 알고 말해. 웃기지도 않아. 상대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은 관계를 좀 먹는 독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담쌓기, 침묵의 칼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전화를 일부러 끊고 상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것. 이 무언의 냉기야말로 사랑의 가장 잔혹한 종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 아무리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라도 결국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고통을 질질 끌다 끝내 무너지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사랑을 오래 보존하는 기술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꿈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는 상대의 꿈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도 하지요. 도스토옙스키의 아내 안나는 그 좋은 예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글을 썼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비난, 그 모든 장애물 속에서도 안나는 도스토옙스키가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작품들을 지키고 퍼뜨리기 위해 혼신을 다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그 꿈을 외롭게 이어갔고 그렇게 둘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말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세속에서 벗어나 신념과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고 급기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인들과 농민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내 소피아와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결국 그는 집을 떠나 혼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서로의 꿈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끝내 나누지 못한 채 남이 되어버린 두 사람. 꿈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삶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마음속 세계를 탐험하고 그 세계에 함께 발을 디디는 일. 그것이 행복한 부부의 세 번째 비밀이자 사랑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종교와 이상에 몰두하며 자신의 재산을 농민들에게 나누고 단순한 삶을 꿈꾸는 건 개인의 신념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아내 소피아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13명의 자녀를 돌봐야 했고 집안의 모든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던 아내에게 남편의 그런 급작스런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틈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톨스토이는 가족과의 심한 갈등 끝에 집을 나가 방랑하다 생을 마쳤습니다. 말년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부부란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존중하며 함께 지지하는 관계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날에만 크게 표현하려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자주 작게 표현하세요. 사랑은 이벤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틈새에서 스며드는 다정한 손길이 오래 기억됩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자고 있는 배우자의 손이나 발을 20초만 따뜻하게 주물러 주세요. 20분이 아니라 단 20초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잘 잤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외출을 앞두고 있다면 문 앞에서 잠깐 포옹을 해주세요. 그냥 습관처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심장 소리와 체온을 몇 초간 느껴보는 겁니다. 하루의 끝, 퇴근하고 돌아온 상대에게도 수고했어요 한마디와 함께 다시 한번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때 아침에 늦잠 잤던 사람이 이번엔 어깨나 손, 발을 30초 정도 주물러 주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신뢰와 애정이라는 큰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스킨십이 불편하다고 닭살 돋는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사람은 피부로 온기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안정과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작은 접촉들이 쌓일수록 갈등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긍정적 정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두 번째, 갈등이 닥쳤을 땐 싸우지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세요. 나이 들어서까지도 서로에게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며 담을 쌓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눈앞의 갈등조차도 예의 있게 부드럽게 존중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꿈을 나누고 서로의 선택을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열망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응원하는 사이. 그럴 때야말로 삶의 폭풍이 몰아쳐도 함께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행복한 부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받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은 배신감으로 그리고 때론 분노로 바뀌게 되죠. 사랑이 아픈 이유는 더 많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면서 우리는 스스로 외로워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기대 대신 실천으로, 바람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건네보세요. 그렇게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사랑은 더는 아프지 않습니다. 부부란 어떤 존재일까요? 한 여름밤 땀에 찌들어 각자 이불 끝에 누워 있다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모기의 앵 소리에 동시에 몸을 일으켜 순식간에 합심해 그 작은 적을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이라는 뜨거운 밤을 함께 견디는 사이,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이름이 품은 의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사랑의 불꽃도 언젠가는 불씨처럼 잦아들고 열정은 기억의 저편에 희미한 그림자로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적이 지나간 자리에서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이름입니다. 인생이라는 길고도 굴곡 많은 여정 속에서 가장 깊은 신뢰를 나누는 궁극의 동반자는 다름 아닌 곁에 있는 배우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와 함께 걷는 길을 따뜻하고 평온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시작은 언제나 소통과 마주 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말을 나누는 건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눈빛,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관심과 존중이 서로의 마음을 하루하루 단단하게 연결하는 정서의 다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가 바쁘고 분주했더라도 잠시 멈춰보세요. 향긋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아무 꾸밈 없는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오늘 어떤 하루였어요? 요즘 마음은 좀 괜찮아요? 그 짧은 질문 속에도 따뜻한 배려와 애정은 스며듭니다. 그렇게 매일을 조금씩 나누다 보면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함께 기억하고 앞으로의 계절을 함께 기다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행복 아닐까요? 이 순간에도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계신 당신에게 전합니다. 철학이 깃든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